우리나라에서도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독일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국민인데 정부는 원숭이 두창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오후 독일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A씨는 스스로 원숭이 두창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사흘 전부터 두통이 있었는데 입국하면서 37도의 미열과 인후통, 피곤함에 피부 병변까지 보였기 때문입니다. 공항 검역당국은 곧바로 의심 환자로 격리하고 A씨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A씨는 1차 PCR 검사와 2차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 환자입니다. 다행히도 이분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에 공항 검역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신고를 통해서 안전하게 검역관과 또 병원에 인계됐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할 만한 다른 접촉자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접촉자를 고, 중, 저위험 3단계로 분류하는데 고위험군은 증상이 나타난 지 21일 이내에 접촉한 동거인이나 성접촉자 등을 말합니다. 당국은 A씨와 비행기에서 가까운 자리에 앉은 중위험 접촉자들은 능동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하루 먼저 입국한 외국인 한 명도 부산에서 의심 환자로 격리됐지만 검사 결과 원숭이 두창이 아닌 수두 진단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환자 발생으로 즉각적으로 금일 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전국 시도와 발생 시도의 모든 시군구에 지역 방역 대책반을 설치하는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감염자의 체액이나 상처 등의 밀접 접촉 또는 성관계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원숭이 두창의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미 50여 개국에 확산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가 관심입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원숭이 두창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던 WHO가 결국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일 감염자가 나오면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WHO는 긴급회의에서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19와 같은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선포되면 역대 7번째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WHO는 회원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환자 격리 등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풍토병이었던 원숭이 두창은 지난달 12일 영국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유럽에서만 80% 넘게 확진자가 나왔고 아프리카에서는 3%, 아시아는 0.3%로 가장 적게 발생했습니다. WHO는 풍토병일 때와 팬데믹 이후 바이러스의 활동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Unusual situation, meaning even the virus is behaving unusually from how it used to behave in the past. 싱가포르에서도 영국 국적 남자 승무원이 확진돼 동남아 첫 사례로 기록됐고 중동 지역인 레바논에서도 해외 입국자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확진됐는데 외국인을 접촉한 적이 있다고 말해 국내 감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원숭이 두창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영국에서는 동성애 남성에게 감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해외 입국자가 급증하면서 원숭이 두창 국내 유입이 잇따를 위험성도 커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다음 달부터 원숭이 두창이 자주 발생한 영국과 독일 등 5개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발열 감시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해외에서 빠르게 확산한 원숭이 두창이 국내에 유입된 건 입국자를 통해서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에 해외 입국자 방역을 완화하면서 원숭이 두창 등 감염병 유입이 급증할 위험성이 커진 겁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원숭이 두창 환자가 잇따른 국가를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그 유럽 국가들에서 원숭이 두창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 좀 거쳐서 빈발하는 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입국객에 대해서는 발열 감시를 좀 더 강화하겠다. 다만 최장 3주에 달하는 원숭이 두창 잠복기를 고려하면 이 같은 감시 강화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입국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이후 의심 증상이 생기면 스스로 신고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발열과 두통 등을 시작으로 발진이 생기고 이후 수포 등으로 진행하는 발병 특성을 잘 숙지한 뒤 입국 뒤 21일 안에 관련 증상이 보이면 질병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야 감염력을 갖는 만큼 코로나19처럼 입국자 전체에 대한 사전 진단 검사까지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일반 인구에서의 전파 위험은 낮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긴 잠복기를 갖는 질병의 특성으로 인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밀접 접촉 등 위험도를 고려해 접촉자에 대한 백신 접종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고위험이나 중위험 접촉자가 동의한다면 최종 노출일로부터 2주 안에 백신을 맞습니다. 당장은 국내 보유 중인 2세대 백신을 접종하는 한편 부작용 우려가 적은 3세대 백신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 치료를 위해 우선 국내 활용 가능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고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유일하게 허가받은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을 다음 달 들여올 예정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국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숭이 두창 발생 국가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부득이 가야 할 때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 2명 가운데 부산에서 신고된 외국인은 수두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수두나 수족구를 원숭이 두창으로 오인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증상이 다른지 김평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온몸에 큰 수포가 납니다. 수포색도 흰빛입니다. 반면 수두는 온몸에 발진이 생기긴 하지만 수포 자체는 작고 대체로 빨갛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 병이 진행된 뒤라면 헷갈릴 일이 없겠지만 두 질환 모두 발병 초기엔 발진 모습이 비슷하고 열이 나면서 두통과 인후통, 근육통이 생깁니다. 역시 초기 증상이 비슷한 수족구도 원숭이 두창으로 오인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주 초기 증상은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열이 나고 그리고 피부에 이제 발진이 생기게 되는데 이 발진들이 이 초기에는 수포성 발진이 양쪽이 다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질병 초기에는 수포보단 목과 겨드랑이가 붓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원숭이 두창은 초기에도 목과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많이 부어오르고 아픈데 수두 등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입니다. 코로나19와 위험도를 비교하기도 하는데 코로나는 호흡기를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지만 원숭이 두창은 바이러스가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방식으로 단순 접촉으론 감염되지 않습니다. 보면 한 나라당 한 50명 정도 이 정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전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전파가 잘라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실제 전파력 그리고 전파 범위나 유행의 진폭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치명률은 3에서 6%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까진 거의 아프리카에서만 발생해 치료받기 어려웠던 이유도 있는 만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6월 23일 목요일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전염병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의심 사례가 총 2건이었는데 네. 이제 어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외국인 B씨의 경우에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내국인 A씨의 경우 양성이 나오면서 결국 국내 첫 확진 사례가 됐습니다. 네. 다만 이 A씨는 공항을 빠져나오기 전에 격리가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신문에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네. 기내에서 인접하고 있었던 승객 8명에 대해서는 향후 3주 동안 보건소가 능동 감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첫 확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걱정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19처럼 공기를 통한 전파는 흔하지 않다고 하고요. 혈액이나 체액 등을 통해서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 전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편 동아일보에서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고 봤는데 1978년 이후에 태어난 2030 세대는 두창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세대 두창 백신을 서둘러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현재 3,500만 명분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2세대 백신은 이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폭넓게 접종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